네, 저는 서울시 우수사회적 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네, 저는 공부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능을 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이로 치면은 무려 15수생입니다. 그 시험장에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수능이 이제 끝났으니까 뭘 하고 싶냐고요. 뭐 화장하고 이제 놀러 가고 싶고 막 못하던 거 마음껏 하고 싶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능에서는 이 학생들이 집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촛불 집회예요. 자, 2016년 11월 26일 무려 19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중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학생이 뭘 한다고 니들이 촛불을 드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유라의 2대 부정입학 사건이 가장 이렇게 화가 났었고, 그쵸? 막 17일만 학교 가면 졸업장 주고 수행평가도 안 받는데 교과우수상 받잖아요. 근데 교과우수상 받겠다고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이제 간호계 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청와대가 이렇게 구입한 약품 목록들을 보고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중들이 독자자를 끌어내렸던 4.19 혁명,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돌아가셨던 김주열 열사, 그분의 희생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나이 17세 학생이었어요. 자, 4.19를 가장 먼저 주도했던 것은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은 불의에 맞서 싸웠고 항거했다. 여러분, 이건 시험 문제로도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배운 대로 행동한 거죠. 그런데 뭘 아냐고 꾸짖고 심지어 집회 참여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시면 도대체 학교는 이걸 왜 가르친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집회도 그 뜻을 알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 안전하고 평화롭게 참여한다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촛불을 드는 것보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의 촛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매일 꾸준히 합니다. 공부가 습관이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뭘 알게 되나요? 내일이 시험인 걸 알게 됩니다. 이제야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이제 벼락치기를 막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시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주무세요. 밤새우느라 지금 피곤하시거든요. 아주 꿀잠 자죠. 매번 이런 패턴으로 시험을 망쳐요. 만약 우리가 그때만 잠깐 정말 냄비 끓듯이 막 일어났다가 다시 시간 지나서 그대로 원상복귀 된다면은 이렇게 성적 안 나오는 경우와 다를 게 없겠죠. 우리 마음속의 촛불은 얼마나 오래 타오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경험했잖아요. 지난 사건과 연루된 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말았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심도 없이 나라를 그야말로 팔았다는 사실을요. 제가 정말 이러려고 정말 공부 잘하는 법 가르치나, 이런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자괴감이 진짜 막 7시간씩 들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자, 우리나라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20대 투표율은 어떤가요? 자, 20대는 절반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자, 어르신들, 진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시고 나와서 정말 아침 일찍 투표하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투표하러 나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투표율은 어르신분들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선이죠. 매일 존경하는 국민이라고 떠들지만 당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옆집 아재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투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뜻대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 투표율이 100%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들이 청년 일자리에 엄청나게 신경 쓰겠죠. 당선돼야 하니까요. 만약 전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한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뽑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율 자체가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누가 좀 더 나은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투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정치인들은 더 정신 차리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했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게 이거.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정말 소중하다! 너 호재가리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또 부시지 마세요. 또 감수하고 또 실패하고 너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이. 연태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